일본의 압제 제국주의에 맞서서 싸우던 독립유공자분들도 계시고, 또 가장 큰 이 북한 괴뢰 정권의 남침에 의한 그 희생, 군인들만 한 50만이 거의 사상자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또 주한미군 그 유엔군도 약 30만 명, 또 우리 일반 민간인 분들은 한 250만 명, 그리고 전쟁이 한 300만 명 정도, 또 이산가족이 약 한 1000만 이상 가족, 뭐 이런 이제 체제 이념의 전쟁은 무서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의 방공, 멸공 뭐 이런 의식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순간에 이게 성공으로 바뀌어. 성공, 방공, 멸공에서 성공으로 바뀌었잖아요. 뭐 공산당을 이기자. 멸공은 그야말로 공산당을 멸하자. 방공은 공산당을 반대하자. 이렇게 얘기도 있었는데, 6월 6일이 망종이라고 그러죠. 인터넷 찾아보셨죠? 망종은 손이 없는 날이다. 이사 갈 때도 손 없는 날 같은데, 제가 기독교 신자인데 이런 얘기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러세요. 아니 조집사님은 우리 교회 집사신데 어떻게 스님들하고 그래 가까우시냐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망종이 손이 없는 날로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달이 되면은 또 여러가지 일들도, 연평해전 1차, 2차 연평해전이 6월달에 다 있습니다. 6월 15일 그리고 6월 22일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애국당에서는 6월을 호국 보훈의 달, 뭐 이렇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하나 더 붙였어요. 호국 보훈 구국의 달이다. 구국의 달은 왜 구국의 달이라 했느냐? 나라가 지금 다 망했습니다. 나라가 우리도 모르는 좌파들한테,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한테 스물스물 다 넘어갔어요. 근데 며칠 전에 문재인의 운명, 문재인 씨의 자서전 같은 문재인의 운명을 우리 이주천 원장님이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거기서 보고 느낀 것은 뭐냐? 말하는 거하고 글하는 거하고 글 쓰는 거하고 행동하는 게 너무 다르다. 어떻게 저렇게 자서전 말하고 지금 집권해서 2년 동안 행동하는 거하고 저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오늘 6월 6일 날 현충원 와서도 또 그런 말을 했어요. 또 그런 말을 했어. 참 염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지방에서도 올라오시고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도 다 같이 현충원을 참배한 의미는, 우리 나라가 어려울 때는 잘 나가는 정치인들, 잘 나가는 지식인들이 나라를 살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무명용사의 탑을 갔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자기의 이름조차도 없는 학도병, 또 자기의 이름조차도 남기지 않은 수많은 우리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초계와 같이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분들이 나라에 녹을 먹었다든지 뭐 정치를 했다든지 뭐 그렇게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로지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면은 이거는 나라가 망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공산주의자들은 적화, 소위 말하는 붉은 적화를 하면은 제일 먼저 처단하는 것이 배신자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처단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가듯이 대한민국 내의 좌파들 안에서 박헌영이 그렇듯이 안에서 지금도 대한민국 체제를 호시탐탐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좌파들이 아마 다음에 숙청 대상의 1호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박수 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우리 다 죽는다니까. 왜? 베트남 공산화 이후에 1500만에서 2000만이 죽었습니다. 저들이 반당 반혁명 분자로 몰면은 우리 선배들이 그러잖아요. 남침해가지고 제일 무서운 것이 붉은 완장차가 와서 반당 반혁명 분자 지주들이다 이러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사태를 우리가 막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우리가 힘든 길을 선택을 했고, 그것을 일명 가시밭길이라 하고 고통의 칼날이라 합니다. 고통의 칼날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벌써 고통의 칼날에 쓰신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 2년, 오늘이 내일 모레가 이제 800일간 옥중투쟁, 그것도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참 회한이 있으실 거예요. 좀 말도 안 되는 인간들한테 거짓의 산에 당하셨는데, 황교안 씨가 느닷없이 JTBC에 출연해서 JTBC 태블릿 PC가 조작됐다 하는 발언이 스스로 잘못됐다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을 해버렸어요. 용서해주고 봐줄락 하다가도 이럴 때 되면 막 속에서 확 올라오는 거야. 도대체 저 사람이 태블릿 PC가 어떻게 된지, 그 태블릿 PC 법원 판결 혹은 우종찬 기자가 하고 있는 거짓과 진실과 거짓입니까? 그거라도 좀 봤느냐는 거야. 그죠? 아마 안 본 것 같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2017년 3월 10일 날 이 5분이 돌아가신 거 아는 국회의원 10명도 안 돼요. 이제 좀 알지 모릅니다. 작년에 국정감사할 때 행정안전위원회에 앉아있는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도 모릅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뭐에 관심이 있다? 다음에 내한테 공천을 누가 주느냐, 홍준표가 계속 세를 가지고 내한테 줄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김병준이 바뀌었으니까 야 김병준이 대세다 해가지고 또 조용히 있다가 황교안 들어오니까 황교안이 나한테 공천 주는가 보다. 공천 받으면 뭐합니까? 대한애국당에 그거 안 하면 다 죽는데. 그래서 우리는 분열을 하려고 나온 세력이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절대로 우파 분열을 위해서 나간 게 아니라 좀 우파다운 우파가 좀 되라는 거예요. 우파다운 우파. 나라가 다 망하고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다 무너지고 시장경제는 어디 간 줄도 없어요. 지금 원전 폐기한 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10가지면 10가지 다 가면 이제 원전 폐기 이제 학자들도 다 도망가보고 학과도 없어요. 학과도 이제 뭐 거의 다 줄어버리고 영원히 원전 브루 옵션 사업의 가장 중요한 브루칩을 발로 차버렸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대한애국당 당원은 하나 더 넘겨봐야 돼. 왜 저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을 저렇게 많이 할까? 도대체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그렇지 않으면은 저 사람들이 정말 몰라서 그런가? 1번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없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1번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없어요? 2번 정말 몰라서 그런다. 야, 대한애국당 대단하다. 3번 저 인간들은
내 속을 잘 모르겠다. 저 인간들은 내 속을 모르는 게 맞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짓들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경제부총리라는 작자가, 아니 실업자가, 청년 실업이 지금 최악의 청년, 그것도 돈 안 쓰려고 청년 실업 나오면 그거는 봐주잖아요. 80조 그죠? 80조면 한 가구에 얼마라고요? 한 가구당 3조 330조 나누기 얼마? 300조 나누기 8하면 얼마입니까? 482 30이 4분의 1이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5천만 원에 4분의 1. 1200, 1300만. 한 가구에 1300만 원 썼어요. 일자리 만든다고 한 가구당 1300만 원 썼다니까? 그런데 일자리 얼마 모았다고요? 97,000개. 박근혜 대통령 2년차 말기에 일자리 얼마 모은지 아세요? 69만 개. 박근혜 대통령 얼마 쓸게요? 5조. 이 사람들 80조. 69만 개 대 98,000개. 그것도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마이너스 20만 개. 이제 애국당 당원들은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경제를 총괄쥐고 있는 홍준표인가? 응? 홍씨들도 희한한 홍씨들이 있어요. 홍남표가 있고 홍준표가 있고 말이야. 어? 예? 홍석현도 있지. 이 사람 다니면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대한민국 경제 좋다고 하고 돌아다닌다고. 극하다가 IMF 터지잖아요. IMF로. 우리가 대비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대비를. 경제 다 무너졌다 보시면 됩니다. 다 무너졌다. 단지 하나, 대한민국의 경제를 뜻받치고 있는 기업인들의 정신이 아직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집을 팔더라도 이 문을, 기업의 문을 닫지 않고 버텨보고 동고동락 해보려는 기업의 정신이 살아있다. 이런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보고 갑질한다고 해요. 갑질. 뒤에서 툭툭 신어 누구? 조세빈. 뭐 나중에 인사해. 당신 얼굴 안 봐도 되니까. 뭐 급하다고 툭툭 치면서 맞아. 황소 조세빈이 왔는데 모른 척 한다고 발로 툭툭 친다. 선안에서 막 목소리 크잖아요. 선안에서 자봉을 다니면서 막 하니까 좌파들이 말이지 막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연중일날 이렇게 비가 내립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감옥 가신 지 800일 내일 모레 그래 되는 시점이니까 마음이 더 아프실 거예요. 그런데 미스테리 하나가 있어요. 또 이 탄핵 이후에 미스테리가 워낙 많은데 좀 나쁜 미스테리는 홍이 쪽으로 다 있어. 문과 관련된 거는 이상한 나쁜 미스테리들이 있잖아요. 원전, 그 다음에 일자리. 왜 김정은 완전히 1년만 더 있으면 망해가는 김정은한테 왜 쌀도 안 주고 800만 불 돈을 갖다 주지? 왜 갖다 주는지 아세요? 잘 들었는가 한번 들어보죠. 어제 누가 한번 얘기해보세요. 왜 갖다 주세요? 왜 쌀 안 주고? 김정은이가 왜 쌀 거부하고 돈 준다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쌀 갖다 주면은 10,000명밖에 못 먹는데 돈 갖다 주면 그 돈 가지고요 중국 가가지고 동물 먹는 사료 사가지고 인민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인민들하고 군인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만 명이 먹어요. 이게 나랍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지난주에 구호 뭐라고 들은지 아시죠? 여기 촛불광장에서 제일 큰 구호가 뭡니까?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이게 들고 밤중에 촛불 들고 어디 귀신들도 아니고 뭐 쫙 들고 쫙 갔잖아요. 지금은 뭐라 한 줄 알아요? 이건 나라냐 이건 나라냐 너가 이게 나라냐 장군을 치면 우리는 몽군으로 이건 나라냐 한번 해볼까? 이건 나라냐? 이건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불안해하게 말이죠. 국민들을 불안해하는 거야. 대한애국당 쫙 박정희 대통령 거기서부터 한 몇천 명이 쫙 내려오니까 헌병차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야. 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50% 이상 나를 지지하는데 현충원에 갔는데 대한애국당 사람들이 가가지고 문재인 퇴진이라고 떠들면은 제가 볼 때요 거기 왔는 사람 90%가 문재인 퇴진 떠들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박수 치는 사람이 있더라. 그 사람들 뭔지 모르겠어. 하는데 박수 치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문재인 퇴진 떠들었으면 아마 오늘 현충원 전부 다가 문재인 퇴진 떠들면은 좀 민망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민망해도 돼. 왜 되느냐?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철면피야, 철면피. 이 사람들도 완전 철면피야.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가정자살이 줄을 잇고 정권 들어와서 택시 기사분들이 4분 분신자살해가 돌아가시고 막 세상이 뒤집어지고 불안해 죽겠는데 괜찮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다. 오늘 6월 6일 날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의 다짐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만약에 대한민국당이 저 허평한 장군님 보셨죠? 허평한 장군님 같은 분 없고 서석구 변호사님 같은 분 없지 대한민국당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 그냥 물개 박수치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안보 야 평화쇼가 이제 평화가 오는가 보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평화가 왔습니까? 지금 비가 밖에 옵니까? 조금 내려요. 조금 내려도 비옷은 입어야 되는 거 아이가? 아무튼 다음 총선 전에 북풍이 몰아칠 겁니다. 어떻게 하든 북풍에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한애국당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올바로 된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가장 새빨갛고 가장 악질적인 독재 정권하고 싸우라고 독려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은 정권을 절대 넘겨주지 않습니다. 왜 못 넘겨줄까요? 그들이 했는 적폐. 지금 적폐 청사는 쌀 적자의 패단할 패자입니까?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적폐는 빨간 붉은 적폐예요. 붉은 적폐. 2년 동안 붉은 적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쉽게 국회를 내준다든지 정권을 내주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우파 보수 국민들이 저들이 50% 투표율로 투표하면은 우리는 70% 투표율로 투표하면 되는 겁니다. 저들이 사전투표 저들 안 물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더 투표하기 전에 다 가가지고 온 집집이 가서 투표하러 가자 하는 거는 선거법 위반 안 돼요. 개똥이 엄마, 말똥이 엄마, 뭐 전부 다, 똥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분들 손에 손잡고 투표장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좌파 독재 정권은 이길 수 없는데, 그럼 투표장에 가려면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거짓을 거짓이라 얘기 못하고 불법을 불법이라 얘기 못하고
그냥 좋은 게 좋으니까 덮고 가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덮고 불법 거짓 태블릿 PC도 덮고 좀 앉아가지고 5.18 좀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 징계나 때리고 그 사람들 입 다 막으면은 야당이 뭐 있습니까?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야당이 말이라도 뜯어야지. 말 못하게 하면 그게 무슨 야당이에요? 지가 말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말하게 만들어야지. 지도 말 안 하고 다른 사람도 말만 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좌파들은 황교안 정도의 이 정도의 담력이나 이 정도의 시국관, 특히 이 정도의 예측, 통찰력을 가지고는 자기들을 이길 수 없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파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대한애국당이 더 강하게 자유한국당을 질책하고 좀 잘해라고,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서석구 변호사님께서 우리 한미관계, 또 서석구 변호사님 친구들이 미국에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 뭐 이런 시간을 저녁 8시부터 1시간 가량 가질 겁니다. 지금 기자회견을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좀 기다렸다 6시 하는 게 맞습니까? 날씨 문제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부터